오늘은 화제 속에 방영 중인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의 에피소드 1회와 2회에 대한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최근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법정 드라마가 되었네요. 그럼 댓글 내용 바로 보시죠. 정말 좋았어요. 흐름이 좋아요? 새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법정 드라마는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로맨스가 포함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화면을 넘어 남자친구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사람 정말 비열해 보여요. 근데 웃긴 건 여주인공이 할 말이 있는데 나중에 라며 그와의 결별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았다는 거죠. 아마 그녀는 그들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회사에 합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드라마가 로맨스 방향으로 가는 게 꽤 명확해 보여요. 2화는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둘 다 그들을 배신한 무책임한 전 연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여주인공인 효민은 사랑의 힘은 뜨거운 물에서 시험받을 때만 측정될 수 있다고 표현하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와 홍차를 마시며 데이트하던 중에 그녀의 가족에게 난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그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워요.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건너뛰어 보면 석훈이 효민에게 차를 타주고 사랑과 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해요. 효민이 그를 웃게 만들자 그는 자신을 다잡고 일로 돌아가자고 말하죠. 화면은 석훈과 효민이 지난 홍차, 그 투명한 머그컵은 우연이 아니었죠. 잔 너머로 서로를 응시하는 것으로 끝나요. 한국 드라마 클리셰에 기반한 제 예측은 이래요. 주연들 사이에 아주 미묘하고 서서히 발전하는 로맨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연애 기간은 없겠지만 치유와 그리움, 전 연인들이 다시 곁에 오려고 할 때 약간의 질투보호 본능, 그리고 마지막엔 달콤한 고백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단순히 멘토, 멘티의 존중에 관한 드라마라면 초반 에피소드부터 사랑 연애사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감독의 이전 작품인 재벌 X 형사를 보면 로맨스는 아닐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진정한 플라토닉 관계나 오빠 동생 관계 또는 로맨스가 아닌 다른 관계를 그리는 것은 드문 일이죠.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들이 그런 관계를 탐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토리텔링에서 보고 있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플라토닉한 느낌은 전혀 없네요. 동의해요? 로맨스가 아니려면 마지막에 홍차 장면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거예요. 차 색깔이 전 남친 때 연한 색보다 남주와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진했어요. 궁금한데 차 색깔이 로맨스와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진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제 생각엔 차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개념 때문인 것 같아요. 뜨거운 물 즉 시련을 통해서만 진정한 강도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의 색깔이 더 진하다는 건 더 강한 차라는 뜻이고 에피소드에서 제시된 은유에 따르면 관계가 더 강하거나 더 강해질 거라는 의미죠. 하지만 재벌 X 형사에도 로맨스는 있어요. 다만 드라마의 중심은 아닐 뿐이죠. 맞아요. 게다가 그 감독은 수많은 로맨스 작품을 연출했어요. 제 예상으론 로맨스가 있을 거예요. 비록 줄거리의 작은 부분일지라도요. 아, 그 찻잔을 든 모습을 봤을 때 제발 아니야? 하고 속으로 외쳤어요.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5에서 6화까지는 기다렸다가 이 드라마가 계속 볼만한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로맨스가 있든 없든 드라마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매주 사건 중심으로 가고 곳곳에 약간의 로맨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정 드라마에 관해서는 기업 금융 또는 형사 사건을 훨씬 선호해요. 제가 좋아하는 증거 찾기, 사실 확인, 논리적인 논증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1화가 정말 좋았어요. 그 외의 것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흐르는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2화에서 그걸 느꼈어요.
게다가 플래시백 방식의 스토리텔링 때문에 진행도 들쭉날쭉했고요. 저는 이 드라마가 멘토, 멘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권력 불균형이나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굳이 탐구할 필요 없는 스토리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은 우생하게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 드라마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사이에 로맨스가 있다면 테이블을 엎어버릴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권력 역학과 관련이 있어요. 제대로 된 인사부서라면 반대할 만한 직장 내 로맨스를 드라마에서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해요. 저는 두 사람을 좀 응원해요. 히읗히읗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요. 제발 플라토닉 관계이거나 둘 다 다른 연애 상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들 사이의 권력 역학과 엄청난 나이 차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여주인공이 동료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2화에서 피고인 녹취록을 구해준 그 사람이요. 그는 여주인공을 신경 써주고 나이도 비슷하고 데이트 신청도 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만 기업 금융 관련 사건도 매우 감성적이거나 감상적으로 변할 수 있고 대개 그렇게 됩니다. 특히 거대 기업과 개인의 싸움일 때는 더욱 그렇죠. 2화에서 보여줬듯이 이것은 실제 사람들이며 그들의 감정은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법정 드라마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건들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2화에서도 피해자 증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증거 찾기와 사실 확인을 보여주었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연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사실 여주인공이 전 남자친구와 다시 잘 되기를 바래요. 그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멘토, 멘티 로맨스는 원하지 않지만 둘 사이에도 어떤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녀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이는데 그게 존경심과 동시에 매력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 여배우를 정말 좋아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돼요. 이런 법정 드라마는 정말 제 취향이에요. 맹세컨대 굿 파트너 이후로 좋은 법정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그만큼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쌍둥이 시나리오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말 별로고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거예요. 넷플릭스에 요즘 정말 좋은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드라마 서초동을 보셨나요? 그 드라마는 때때로 아니 대부분 의뢰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로서 그들의 역할은 사건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도덕성은 상관없이요. 봤었지만 제 취향의 쇼는 아니었어요. 첫 주에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로맨스에 대해 개의치 않아요. 만약 큰 나이 차이가 나는 판타지 이야기를 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도깨비처럼 이것도 괜찮아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이해되기 시작한 건 마지막 10분쯤 되어서였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남자 주인공의 걱정스러운 과거사와 여자 주인공 이 여자야, 내 남자친구는 여성을 혐오하고 우생하게도 관심 있잖아? 저는 항상 생활 밀착형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이 드라마가 통찰력이나 진심 그리고 긴장감이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기쁘지만 이 에피소드가 좋아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버텨서 다행이에요. 정말 이 쇼를 즐기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